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 급기에 정책 화력을 쏟아붓는 사이 꽁꽁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시장은 끝모를 추락을 좀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에는 다 지어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매수 심리는 점점 바닥을 치면서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벼랑 끝에 내몰린 지방 부동산, 과연 여기에 어울리는 맞춤형 정책은 무엇일까요? 시장을 향한 이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보시죠.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 필요하시다면 02-2638-3962번 서울 전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할게요. 네, 부동산 가이드 수요일 문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여러모로 좀 힘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수요일이어서 힘들고 주식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부동산에서만큼은 그래도 이분이 좀 미소를 짓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동산이용 부동산연구소의 박성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의 남자 동산이용 부동산연구소의 박성일 팀장입니다. 이게 검은 화요일인 줄 알았는데 또 검은 수요일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주식시장이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제 부동산 방송이니까 주식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이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 투자했던 수익이 다 부동산으로 넘어오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주식 때문에 좀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주식에서 슬픔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 부동산에서 싹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항상 더울 때마다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죠. 뭐 냉방병, 그리고 열사병, 그리고 식중독 이런 것들 문제가 됩니다. 항상 건강 해치지 않을 수 있도록 유의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이제 세제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죠. 당장 내일 발표가 있는데 엠바고로 보도 유예를 통해서 묶어놨다가 8월 초에 발표를 본격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종부세 인상, 뭐 기타 세금에 대한 인상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지만 세금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돈을 좀 써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이 세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집값도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점이죠. 지금 아직 주택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 그리고 또 하나 원래 사려고 했던 분들도 빨리빨리 준비하셔가지고 이런 세제 올라가는 거 그런 부분들에 이제 해칭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세미나에서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뒤에 있을 세미나 안내에서도 한번 좀 유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에서만큼은 성공할 수 있게 또 현명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있는 힘껏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는 자리 설명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바로 들어볼게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실망하지 않고 그리고 또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으니까 이게 두 가지로 갈래로 나눠질 수 있는데 버티는 사람과 이동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지금 부동산 투자하려고 했던 분들도 아차 싶어서 이제 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이 하나둘씩 늘어날수록 우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좋은 물건을 뺏기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투자에 관심이 있었고 특히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꼭 오셔야 될 세미나입니다. 당장 내일 있을 세미나고요. 저희가 주제 2개로 나눠가지고 진행합니다. 6억 원대로 자양동 한강변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투자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억 원대부터 5억 원대까지 재개발 투자하실 수 있는 투자처 안내해드릴 계획입니다.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셔서 세미나 참석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책임 있는 자세로 투자를 해서 성공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 또는 내가 세운 포트폴리오 괜찮은지 점검 필요하시다면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도 꼭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예약 필수라고 하니까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하신 후에 참석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 열어보도록 할게요. 재개발이 이제 요즘 워낙 빈번하게 많이 있고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다 보니까 덩달아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그런데 무턱대고 이 투자를 해서는 큰일 나잖아요. 주식만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재개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같은 투자처라도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도 위기는 아닐까,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그 위기를 한번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고민이신 게 어디가 좋을까, 그리고 싼 곳 없을까 이런 것들 많이 찾으시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비싼 곳들이 왜 비싼지에 대해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싼 값에 팔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좋은 걸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재개발들을 워낙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가 재개발이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긴가민가하다 싶으시면 전문가들과 꼭 상담을 나눠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내가 재개발을 투자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좀 안전자산으로 해칭을 위해서, 투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제 키핑해 놓기 위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리스크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 리스크 판단에 대한 부분을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그 주식보다 더 빛날 재개발 투자고요. 재개발 투자처 중에서도 어디가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강의 들으시다가 좀 뒷부분에 나올 예정이니까 그래도 그 뒷부분까지 조금 기다리시는 그런 부분들 좀 부탁드리고 강의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업무를 보면서 코스피가 어느 정도냐 이렇게 딱 봤는데 5,000대에서 머물고 있더라고요. 그것까지도 충격적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5,290까지 떨어졌다라는 그런 사진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최저가 얼마까지 떨어졌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오늘 굉장히 힘든 날이셨을 거예요.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은.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한번 멈추고 좀 잔잔하게 흘러갈지 이 부분을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제가 어제 이 방송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많은 자료들을 살펴봤는데 이게 가장 직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를 따져보니까 가장 많이 떨어졌던 시기가 언제였는지를 좀 복기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가장 많이 떨어졌던 시기가 이전에 두 번이 있었습니다. 바로 IMF 금융위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이 있었던 그때죠. 그 두 군데인데 이게 거의 한 30년 전의 일이고 20년 전의 일인데 이거 지나고 나서 또 이제 뭐 여러 풍파들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2026년 7월에 뭐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니까 생각보다 파급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았던 거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당장 2026년 7월만 하더라도 역대 월간 낙폭 순위가 30%에 이른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저번 달 대비 이번 달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레버리지 투자하셨던 분들은 반토막 이상 났기 때문에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경제 위기가 왔어? 뭐 금리가 인상이 뭐 한 2% 3%가 됐어? 뭐 아니면 그게 다른 문제가 뭐가 있어? 이렇게 찾아봐도 말도 안 되는 걸로 지금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이 이미 빼신 분들도 많다라는 거죠. 현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주식에 투자를 했고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서 수익을 내서 지금 이제 처분을 한 다음에 주택시장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 주택시장으로 들어온 금액이 꽤나 많습니다. 지금 이 주식과 채권의 매각 대금이 상반기에 어느 정도 흘러갔느냐 살펴보니까 대략 4조 5천억 원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매번 방송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과 채권의 매각 대금은 나중에 연말에 비교했을 때 이제 사상 최대라고 나올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 될 거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못해도 보수적으로 한 6, 7억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상반기만 하더라도 4조 5천억 원이었으니까 곱하기 2만 해도 9조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좀 보수적으로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한 7조에서 8조 정도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대략 한 5조 원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5조 원이 아니죠. 한 3조 원대에서 5조 원대로 올라갔었는데 지금 이게 또 거의 한 1.5배 정도 올라가는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주식시장에서 흘러들어오는 자금들이 주택시장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마침 주식시장에서 트리거를 당겼죠. 지금 이렇게 폭락이 나면 어떻습니까? 황금성이 좋은 주식시장에서는 너도 나도 투매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거 팔아가지고 이제 수익을 적게 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마이너스 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대체 투자처를 어디로 찾느냐? 인버스로 갈까요? 아닙니다. 더 안전한 주택시장으로 온다는 얘기죠.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올 텐데 그중에서도 어디로 들어오느냐? 적은 금액으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재개발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연령대별 주식 매각 대금을 누가 가장 많이 벌었냐라고 보니까 30대하고 40대가 거래 금액은 가장 많았는데, 그러니까 비율 자체는 50대가 가장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면 20대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연령대가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움직였단 말이죠. 그중에서도 실매수를 한 30, 40 세대들은 아파트에 들어갔고, 지금 40대, 50대, 60대 같은 경우에도 뭐 아파트뿐만 아니라 갈아타기 하는 것도 있지만 재개발 투자에다가도 많이들 투자를 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에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 사람들도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재개발을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계약하는 비중이 예전에는 대부분 50대, 60대, 70대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20대, 30대, 40대 영앤리치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고, 심지어 영앤리치가 아니더라도 그냥 영인 사람들도 들어와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많이 한다.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사실이 예전에는 재개발, 뭐 몸테크 절대 안 해 이런 연령대들이 이제는 우리가 몇 년만 참자, 한 5년만 참자, 7년만 참자 하고 그냥 실거주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재개발 투자를. 그래서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지금 들어오는 재개발 시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계속해서 오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정점을 찍고 지금 거의 한 40% 가까이 빠진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방 경직성에 대해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주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올라갈 겁니다. 아닙니다. 계속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뭐 물론 그런 의견들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더 오를지 더 떨어질지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다 팔아가지고 지금 이 자금을 어디로 이동할 것이냐? 결국에는 서울의 재개발 지역으로 다 몰린다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화랑이기 이전에도 재개발 시장은 계속해서 불타올랐었고요. 이걸 촉발하게 된 계기가 윤석열 정부 때 나왔던 일시대책, 88대책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였냐면 재건축은 아파트를 아파트로 바꾸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구축에서 신축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를 내가 사야만이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내가 사지 않는다 그러면 재건축 투자를 못 하는 거겠죠. 두 번째로는 규제가 없었을 때의 이야기지 규제가 생기고 나서 뭐가 있었냐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생겼잖아요. 그럼 내가 실거주를 하지 않고서는 이걸 재건축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은 완전히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 돼버린 것이죠. 내가 실거주 투자를 하지 않으면 재건축은 이제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재개발이 뜨게 된 것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 집값이 올랐다고 하는데 어디가 올랐는지를 생각해 보면 딱 명확하죠. 일단 서울의 용산과 강남 3구 일대에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불과 10년 사이에 한 3배, 4배는 최소 뛴 것 같아요. 거의 뭐 많은 데는 4배까지도 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건축이 초기 투자금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투자 가능했을 때 초기 투자금이 너무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낮았던 재개발 시장으로 많이 흘러갔었어요.
그런데 기존의 구축 아파트가 기축 아파트가 가격 상승한 것도 있는데 신축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얼죽신 하는 얘기가 결국에 얼어 죽어도 난 신축을 무조건 갈 것이다라는 그런 트렌드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투자를 한다 그러면 수익이 얼마만큼 나겠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실제로 재개발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얼마를 벌었냐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니까 아 그러면 내가 재건축 투자를 하지 않고 재개발 투자를 해도 가격이 많이 오르겠구나. 나중에 아파트 받는 건 똑같으니까 재개발 투자를 하자.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많이들 떴었던 거고요. 들어갔었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이 이 수혜까지도 얻은 겁니다.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역세권 재개발 이런 재개발 사업들의 수혜를 이중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탑승하셨던 분들도 신속통합기획이냐 모아타운이냐 빠르게 재개발 사업 진행되는 거 어디냐 그리고 지역이 어디가 좋느냐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물건을 사다 보니까 물건이 하나둘씩 잠기죠. 그리고 내가 안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손해보고 팔았는데 나중에 2, 3년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 가격이 두 배가 되어버려 있는 그런 상황들까지. 그러니까 사업이 다양화되면서 아 여기서는 무슨 재개발합니다. 여기서는 무슨 재개발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가격이 뛰었던 거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게 이 부분입니다. 서울에서 용산과 강남 3구만 규제지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집값이 그러면 규제지역으로 묶인 데가 좋은 곳이네? 찝어준 거거든요. 정부에서. 여기가 좋은 곳이고 투기하면 안 되는 지역이니까 여기 절대 들어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왜 들어가지 말라 그러지? 투기를 하지 말라고? 정말 좋은 곳인가 보다. 다 그쪽으로 들어가 버리죠. 가격이 계속 뛰는 겁니다. 반대로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 중에서 내가 못 들어가는 그 용산과 강남 3구의 대체지가 어디냐를 따져봤더니 용산과 강남 3구에서 가장 가까운 일대 마포, 성동, 동작, 강동 이런 지역들로 이동했다는 거죠. 뭐 심지어는 경기도권에서는 판교라든지 과천이라든지 이런 지역들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풍선 효과라고 하죠. 이 파급 효과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아파트를 지어주고 신축 아파트가 지어지는 공간이니까 얘네는 이제 빌라촌이 아닌 거예요. 아파트촌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재개발이 떴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더 희소성이 생길 거라는 거죠. 이 재개발 시장이라는 것이 천년만년 계속해서 저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실제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지났는데 일전에는 한 몇천만 원,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면은 재개발 투자할 수 있었고요. 그때 투자하셨던 분들이 목돈을 넣어놨다가 지금 얼마를 벌고 계시냐면 막 10억대, 20억대, 30억대 이렇게 번단 말이에요. 재개발 투자를 통해서. 그러면 나도 지금 투자를 하면 10억, 20억, 30억 벌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100%는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고요. 그런데 핵심은 202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재개발이 붐이 일어났는데 이때 늦었다라고 했던 분들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10대책이나 88대책 그 대책 때문에 신축과 기축주택에서 주택수 배제가 되는 그러니까 취득세 면제,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어떤 특정 요건을 부합하면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여기에 재개발까지 한다 그래요. 시너지가 엄청나게 뛰었죠. 그래서 주택수 배제 물건들이 엄청나게 불티나게 팔렸고 지금은 이제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6억 이하의 주택이 어디 있어요? 서울 안에 신축 주택이 이제 더 이상 빌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투룸이 6억 이하인 주택은 거의 없다시피 한 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6억 이하의 주택이 있어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없을 거예요. 지금 6억 이하의 주택을 사놓는 사람들은 이 혜택을 누리면서도 나중에는 아 이런 게 있었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택수 배제 물건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내년 연말까지 이거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주택수 배제 물건 꼭 확인하셔서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27년도와 28년도에는 더 격정적일 겁니다. 시장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냐 싶을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불이 날 거예요. 지금 아직 오르지 않았던 뭐 서울의 외곽 지역, 뭐 지금 이미 외곽 지역 다 오르고 있지만 아직 안 오른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들도 많이 오를 거고 인천이라든지 뭐 아니면 경기도 일대 그 지역들 다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개발 시장을 살펴보지 않으면
나중에는 내가 그걸 팔아서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도 늦어요. 왜냐하면 그때 가격이 많이 올라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자본이 있고 내가 주식시장에서 옮겨 갈아탈 의향이 있고 그리고 또 자녀들을 챙겨줘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노후 보장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당연히 재개발 시장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어디를 봐야 되는데요? 라고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핵심만 요약하자면 서울 안에서도 권역별로 어디를 주목해야 되는지는 명확합니다. 대표적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곳, 역세권, 그리고 또 초품화, 아니면 평지, 뭐 아니면 브랜드가 굉장히 좋아질 것, 하이엔드 브랜드가 들어올 것, 이런 곳들만 따지고 들어가도 돈이 되거든요. 심지어는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비싼 곳도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핵심은 재개발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가져온 지역들을 살펴보면 이쪽은 영등포 권역입니다. 그리고 동작구 권역과 그리고 구로구 권역 일대의 그 서남 권역을 가져왔는데요. 이 도림동이라든가 아니면 신길동 일대, 그리고 심지어는 동작구의 대방동, 신대방동, 뭐 구로구의 뭐 그런 지역들, 그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서부 권역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살펴봤을 때 성산동 일대를 계속해서 주목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 두 군데 모두 대단지 아파트가 재건축 재개발로 완성되게 될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리고 교통의 호재가 있고 뭐 인프라의 호재가 있고 이런 확충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곳들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집값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지역 안에서 투자 금액이 2억에서 3억대다. 뭐 많게는 4억대까지도 있는 그런 투자처도 있고,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가격으로 절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 지역들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들, 혹은 뭐 신안산선 개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장홍대선 개통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는 그런 노선들을 끼고 있다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다음으로는 동쪽 권역인데요. 이 동쪽 권역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공간이 바로 광진구입니다. 그 광진구 일대에서 세 군데를 주요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게, 일단 한강변이 위치한 자양동 일대는 무조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광장동은 재개발이 없기 때문에 구이동 쪽을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구이동을 거쳐서 중곡동 일대가 요즘 뜨겁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 가격이 많이 뛰었기 때문에 구이동보다 그 중곡동이 훨씬 더 비싼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 그랬을 때 과연 내 투자금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고, 아직 자양동이 싼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자양동을 범접할 수 없는 금액, 예를 들면 한 뭐 8억에서 10억까지의 투자 금액이 들어간다 그랬을 때는 여기가 그 정도 수준이 됐을 때 다른 대체 지역들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와요. 근데 곧 있으면 그렇게 바뀔 거니까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렇게 올라가는 이 지역들, 구의와 중곡 권역을 지금이라도 당장 정리를 해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여력이 된다, 금액이 있다, 그리고 내가 지방에 사는 사람이다, 아니면 서울에 사는 사람인데 내가 한 투자 금액이 한 6, 7억 정도가 있다. 그럼 자양동 한강변 무조건 선점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한 투자 금액이 2, 3억 정도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구이동의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도 투자 금액이 4, 5억 들어가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 금액이 3억대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내 예산에 맞는 곳은 어딜까? 이런 것들 따져보고 선점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외의 지역들도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한데, 이게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전문가하고 상의하셔서 그렇게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구이동과 중곡동은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 지역들은 이제 동북 권역에서 조금 더 북부 권역으로 올라가는 지역들입니다. 가장 요즘 뜨거운 게 장이뉴타운 일대인데 거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장이뉴타운뿐만 아니고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건 이제 강북, 그러니까 미아 권역 있잖아요. 미아 권역. 이 권역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가격이 싸니까 보시라는 거예요. 가격이 싸니까. 장이뉴타운은 가격이 비쌉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장이뉴타운 좋다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대단지의 아파트가 완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가격이 계속해서 뛰는 건데, 장이뉴타운이 상급지냐 아니냐를 이렇게 물어보면 상급지는 아니에요. 급지가 엄청 높은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미아가 그러면 상급지냐? 이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상급지는 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뭐 물론 어느 지역, 특정 지역을 급지를 나누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뭐 그냥 객관적으로 살펴봤을 때 용산과 강남 3구에 비빌 수 있느냐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이 구역이 과연 가성비가 있느냐는 좀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은 중랑구입니다. 중랑구.
제가 항상 방송 나와서 중랑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중랑구일 때는 앞으로 4, 5만 세대가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 여기는 노원보다 더 좋아져요. 서울 노원구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입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막 사람들이 막 그러거든요. 무슨 중랑구가 뭐 아파트가 많이 비싸지고 집값이 올라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5년에서 10년만 지나면은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가격이 막 20억대 올라가고 이래 버리면 사람들이 그때라도 살 걸 항상 후회를 해요. 마지막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수유동, 뭐 미아, 뭐 이런 쪽일 때 이런 쪽은 접근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니까 들어갈 만한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액대별로 재개발을 항상 보기 때문에 그 금액대에 맞는 걸 찾아가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예산이 더 있는데 적은 금액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인생을 걸어야죠. 내가 이거를 통해서 인생 역전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나는 그냥 안전하게 이것만 할래 이게 아니라 급지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급지. 내가 여기에다 한번 뭔가 모험을 걸겠어. 인생을 걸겠어.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3억이 있다 그러면 한 2억 5천, 2억 7천, 2억 8천까지는 여기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5억을 갖고 있으면 4억 몇 천을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재개발을 투자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비사업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세미나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건 일반인들이 알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안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절차를 알 수 없으니까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 입안 요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재개발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의 가부의 문제인 겁니다. 만약에 너네 재개발을 해라고 한다 그러면 다음이 이제 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인 거죠. 근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뭐 뉴타운, 역세권 재개발, 모아타운 뭐 명칭들이 많고 후보지 선정이 되고 나서 뭐 구역 지정에 관한 부분들이 관리계획 수립이냐 정비계획 수립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차치하고 구역 지정이 됐냐 안 됐냐가 핵심이에요. 이 구역 지정이 되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 나는 시간까지가 대략 평균적으로 서울에서는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대략 조합 설립까지 3년 내외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초기 재개발 투자했을 때 내가 엑시트를 한다. 출구 전략을 세워가지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시점은 언제냐라고 판단을 하면 대략 한 3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럼 3년 동안 얼마 벌 수 있는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명확하지 않죠. 그런데 돈은 된다라는 거죠. 요즘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문제가 많다, 뭐 재개발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핵심은 이게 결국에 땅 따먹기예요. 내가 땅을 선점하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이게 가격이 떨어지거나 혹여나 가격이 멈춰 있어요. 그러면 내 심리에 대한 부분만 컨트롤할 수 있으면 이거 버텼다가 나중에 크게 올라간 시점에 팔면 무조건 돈이 되는 겁니다. 조합 설립 인가 나는 순간 가격은 이미 뛰게 됩니다. 물론 그 직전에는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급매로 인해서 가끔 가격이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거 버티고 나서 여기 가운데서 시공사 선정하고 이 시공사 선정 끝나고 나서 분양 신청해서 내가 5구를 받을지 8사를 받을지 100일을 받을지 이런 것들을 선택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관리 처분인가 들어가는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거 묶어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정도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정리가 되면 이 시기에 어느 정도가 불어있느냐 내가 투자한 것 대비 거의 막 4, 5배씩 불어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최소. 이런 것들을 보고 재개발을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못 버티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딱 3년 정도만 기다려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고요. 만약에 나는 이거 끝까지 끌고 갈 거야 라고 하면 한 10년 정도까지 아니죠. 한 7년에서 8년 정도까지만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투자 금액의 몇 배는 불어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인 투자처들이 다 그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개발 투자를 하실 때 내가 급지를 높여서 갈 것이냐 아니면 재개발이 진짜 빨리 되는 곳으로 갈 것이냐 이 선택에 따라서도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해야 되는 게 재개발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어느 지역이 좋은가 그리고 얼마를 투자해야 내가 얼마를 벌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설명이 되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꼭 연락 주셔가지고 세미나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내 아파트에 이제 점점 접근하기 어려워질 뿐 아니라 규제 지역에다가 대출까지 막히니까 오갈 데가 없어지고 있고요. 또 얼마 전까지는 부동산에 넣을 비용을 주식에 좀 넣어서 불어나면 더 좋은 부동산으로 갈까 했었던 것도 사실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죠. 오히려 그때 넣지 않은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사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지만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상황 자체가 내가 열심히 모은 돈으로 재테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재개발에 좀 이미 투자를 하셨거나 또 고민 중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재개발도 워낙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혜택도 다 다르다고 하니까요. 이 복잡한 재개발 이야기들 조금 더 자세히 나누고 싶으시거나 또는 나에게 맞는 내 상황에 맞는 전략 제대로 한번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프라인 자리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화면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 나누실 수 있는지 그리고 날짜와 시간, 장소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요. 날짜, 시간, 장소 메모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투자에 대한 전략과 상황에 맞는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예약하신 후에 참석이 가능하다고 하시거든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예약 문의 후에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꼭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저 이렇게 강의 들어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궁금증들 하나씩 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049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중화 5구역 공공재개발에 관심이 있어서 실거주 투자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시공사까지 선정된 이후에 진척이 없어 보여서 선뜻 좀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입장에서는 여기를 어떻게 좀 보시는지 향후 전망과 투자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중화 5구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공공재개발 관심이 있으셔서 일단 실거주 투자를 생각하신대요. 그런데 좀 선뜻 들어가기에 아무래도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재 상황과 앞으로 전망이랑 투자 여부까지 함께 저희가 분석해 볼까요? 일단 중화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아는 구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공재개발이라 조금 낯설고 생소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거기가 좀 뜨거운 감자로 부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아파트 가격이 오를 지역 중 하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좀 긴가민가 하신 부분은 왜 그러냐면 가격이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뛰지 않았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 자체만 놓고 보면은 서울 중랑구 상봉동 상봉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원래는 중랑구의 딱 중심부예요. 그래서 서울 중랑구 하면은 사실 낙후된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신내동의 그 아파트 택지지구라고 하는 그 신내 택지지구를 제외하고는 아파트 자체가 많이 없는 권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하는 곳 중에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그 재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지역이었었고 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앞으로 좀 뜨겁게 그 집값이 좀 불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많이들 투자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원주민들도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버티기죠. 계속 실거주를 하면서 지내고 계신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가 앞으로 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대략 2,000세대가 좀 안 될 거예요. 한 1,700세대 정도 될 거고요. 원래는 한 1,600세대였는데 이게 조금 더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한 4월인가에 제가 알기로는 정비계획 변경이 이루어졌었고 여기가 공공재개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개발하고 좀 다른 점이 조합 설립이 된 게 아니에요. 조합 추진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재개발하고 좀 다르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핵심은 절차상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아타운이나 일반 재개발이나 뉴타운이나 역세권 재개발이나 결국에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이주 철거 그리고 착공 준공 이런 단계들을 거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있으면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내년 정도쯤에 사업 시행인가가 난다라는 거거든요. 이 사업 시행인가가 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다음 결과물이 뭐냐?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 신청. 그러니까 분양 신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처분인가 나는 거거든요. 이 시기가 대략 한 3, 4년 정도 걸린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 2030년대에 지어질 그 공간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아파트가 그렇게 된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시공사는 정해졌습니다. 시공사가 어디냐면 GS건설이 됐고요. 이 GS건설에서 이제 자이 브랜드로 나오게 될 텐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랑자이 센트라다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상봉자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중랑자이 그냥 심플하게 그렇게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어찌 됐건 간에
여기가 앞으로 가격이 오를 여지는 충분하다. 1군 건설사의 2000세대급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옆에 지금 모아타운이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곧 있으면은 통합심의가 들어간단 말이죠. 이 통합심의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이 사업시행인가요. 이게 지금 1700세대 정도고 여기가 1600세대 정도이기 때문에 이 둘이 합치면은 3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지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상봉역 뒤편에요. 그러면은 이게 권역이 하나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기 학교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개의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되고 하나의 중학교가 있는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중화역까지도 갈 수 있고 상봉역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이 단지는 중화역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7호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뭐 이쪽 뭐 중화역이 더 가까운 그 동이라 그러면은 7호선 이용할 때는 중화역으로 가겠지만 메인 노선은 상봉역이에요. 이 상봉역하고 망우역 사이에 GTX-B가 뚫리기 때문에 이 GTX-B를 타고 도심지로 이동하는 게 좀 쉬우니까 그러니까 뭐 여의도까지 뭐 한 10분대로 끊을 수 있으니까 용산까지도 10분 안에 갈 수 있고 서울역도 10분 안에 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가 이제 메인 노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속도가 나는 그런 현장이니까 여기는 기대 가치가 좀 높게 잡혀 있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평가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 그랬을 때는 여기 들어가시는 거 굉장히 좋고 그 대신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왜 묶여 있냐면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빌라인데도 묶여요. 그래서 얘는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만약 실거주를 못한다 그랬을 때는 주택임대사업자 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마냥 계속 묶여져 있는 거는 아니라서 이게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는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묶여 있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제약은 생길 수 있다는 점, 투자를 하실 때. 그리고 반대로 여기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는 않아요. 아파트만 원래 묶여 있는데 이게 투기 방지를 위해서 묶어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투자가 모아타운 투자하실 분들은 모아타운 투자하고 어디는 막 공공재개발 투자하고 이런 상황인 건데 만약에 중화 5구역 공공재개발을 보고 계신 거라면 실거주 투자 고려하셔야 되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내 가지고 투자하는 방법 그 두 가지가 있는 거니까 여기는 전반적으로 저는 좋게 봅니다. 당연히 이제 중랑의 아들이니까 좋게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좋아요. 역 자체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뭐 인프라 자체도 나쁘지 않은 권역입니다. 심지어 여기 뭐 코스트코도 있고 뭐 여기도 이제 마트가 있는데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뭐 이제 여기 이제 상봉 9구역이라고 하는 더샵 퍼스트월드에도 뭐 백화점이 생기냐 마트가 생기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자체는 좋은 곳이니까 만약에 투자로 접근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여기도 괜찮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또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수적으로 원래는 84 타입을 15억 정도로 봤는데 이미 분양가가 15억이 넘어가죠. 그럼 20억을 봐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향후 가치는 25억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만약에 실거주 투자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 거의 막 서너 배의 차익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토호제로 묶여 있는지 좀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묶여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확인하신 다음에 현명한 선택 내려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상담 요청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이어갈게요. 2978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자양 이동 한강변 모아타운 B 3구역을 최근에 매수를 했는데요.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들었습니다. 일전에도 자양 이동 모아타운 주목하라고 말씀하셔서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가치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하고 잘 산 건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도 이렇게 또 코멘트를 남겨주셨어요. 자양 이동으로 가볼게요. 자양 이동이면은 최근에 정말 시세가 많이 올라서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꽤 이제 높은 금액으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잘 산 건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잘 산 게 아직 잘 사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아니 팀장님 죄송해요. 약간 기만 아닌가요 이거? 네, 농담입니다. 너무 잘 사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너무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알고 구매하셨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 자양 이동 한강변 같은 경우에는 좀 속도가 빠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B구역 같은 경우에는 자양 이동 649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지역이거든요. A, B, C로 나눠져 있는 이 구역에서 가장 빠른 게 B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A 구역 갔다가 C 구역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 투자금 같은 경우에도 B 구역이 가장 비싸고 A 구역이 그다음 비싸고 C 구역이 비쌌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A 구역이 물건이 잠기다 보니까 A하고 B하고 가격이 비슷한 그 상황이에요. 근데 입지 자체는 B 구역보다는 A 구역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강뷰가 훨씬 더 잘 보이니까요. 그래서 B 구역 같은 경우에는 속도로 밀고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일단 시공사는 누가 들어올 거냐. 하이엔드로 들어옵니다. 이 하이엔드로 들어올 때 누구 들어오냐면 레미안하고 푸르지오 서밋 그리고 포스코 OTA를 들어오죠. 이렇게 3파전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막 레미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또 모르죠. 뭐 공사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감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스카이브리지는 어떻게 할 거냐 커뮤니티는 어떻게 할 거냐 조합원들한테 혜택은 어떻게 줄 거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B 구역에서 3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거든요. 1, 2, 3, 4, 5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이 모든 구역이 지금 곧 있으면은 그 조합 설립 인가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총회를 마쳤으니까요. 여기가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부분이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람공고가 2주 동안 이어질 텐데 이 2주 동안 이어지는 사이에 빠르게 잔금 처리하고 정리하려는 분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지만 소규모 재개발이기 때문에 얘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됩니다. 일반적인 재건축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모아타운이 아니라 신속통합기획이거나 아니면 다른 역세권 재개발이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 때까지는 여유가 생기는 건데 그 부분 때문에 금매가 좀 나와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영향도 볼 수 있겠어요. 근데 핵심은 얘가 얼만큼 올라갈 거냐를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하이엔드 브랜드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아도 45억에서 55억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평당 단가로 치면 대략 1억 초반대 정도가 된다는 얘기인데 1억 초반에서 한 1억 중반까지 가는 그 평당 단가가 나온다 그러면 이 금액인 거고 만약에 이걸 좀 드라마틱하게 본다 그랬을 때는 65억에서 75억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이건 34평 기준입니다. 한강변의 하이엔드 아파트인데 이 가격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가늠이 안 되고 이게 좀 그 피부로 와닿지를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항상 재개발 볼 때 과거를 봐야 되잖아요. 이 과거를 보는 걸 맨날 보는 게 제가 한남봇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 성수봇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이 자양이란 말이에요. 자양. 되게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이 라인 따라 가는 거예요. 라인 따라. 여기 이제 옥수라든지 아니면 내륙 지역의 금호라든지 이런 데로 올라가도 가격이 뭐 거의 뭐 10몇 억씩 하는 판국에 뭐 많게는 20억씩 하는 판국에 재개발 기준이에요. 재개발 기준. 아파트 가격은 이거보다 더 비싸죠. 재개발이 그렇게 나가는데 자양동이 10억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돼요. 투자 금액이. 자양동 한강변일 때는 무조건 투자 금액 나중에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선점을 했던 거고 값싸게 선점했던 분들은 막 한 10년 가까이 기다리신 분들도 계세요. 예. 그런데 계속해서 올라가서 나중에는 투자 금액만 여기는 거의 한 15억, 20억 나와야지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투자하셨다 그러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대략 6억대 후반에서 뭐 비싼 거 사셨으면 한 8억대까지도 들어가셨을 텐데 이 금액대로 투자하신 거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기대가치 평가 아주 좋습니다. 만약에 84 타입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84 타입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59 타입 가져가셔도 평당 단가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치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고 조합 설립 인가나고 시공사 선정할 때 가격이 얼마만큼 뛰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박성일 팀장이 왜 그렇게 얘기했나 싶으실 거예요. 네,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 많이 기대하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굳이 상담이 필요할까요? 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저희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요청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문자 이어갈게요. 2916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다산 한양 수자인 34평 보유 중이고 2018년에 입주해서 지금까지 계속 실거주 중입니다. 지금 이 아파트 처분해서 서울에 재개발을 사고 월세살이라도 해야 되나 고민인데요.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있는데 지금 처분해서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처분 후에 천호나 암사 쪽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실거주하고 있는 곳을 매도를 해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나 고민이신가 봐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죠? 서울 재개발 투자하시는 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어떤지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천호나 암사 지역을 보신다라는 얘기는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다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지역들을 계속해서 좀 눈여겨 보시는 것 같아요. 8호선 라인을. 근데 천호나 암사를 투자하는 것보다 그 아래 지역으로 더 내려오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좋은 급지로 이동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 재개발 투자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갖고 있는 게 얼마만큼 좋은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얘기가 달라지실 거예요. 일단 다산 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얘가 얼마만큼 오를까, 그리고 내가 지금 얼마만큼 좋은 걸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셔야 되는데 실거주 만족도는 엄청 높으실 겁니다. 리버팰리스 맞죠? 리버팰리스 단지가 여기에 위치해 있고 이 다산역하고 굉장히 가까운 역세권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다산에서도 가장 좋다라고 하는 이 입지에 갖고 있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서울 재개발을 찾으신다는 얘기는 내가 다산에서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상승이 아무리 좀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대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핵심은 8호선이 연장 개통되면서 얘가 한번 가격이 조금 뛰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많이 안 오른 가격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중상급지, 중급지, 중하급지, 하급지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면 오를수록 얘도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가격이 한 10억 초반 정도 될 거예요. 10억에서 11억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제가 인지는 하고 있고, 84 타입 기준으로요. 이 주변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핵심이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민간 아파트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막 공공이 섞여 있거나 아니면 공공이거나 이런 걸로 알고 있어서 민간 아파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입지에 위치해 있다. 여기 지금 왕숙천이 있잖아요. 왕숙천. 이 왕숙천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천변 아파트. 그러니까 마치 뭐 서울이라고 치면 뭐 중랑천이라든지 탄천이라든지 뭐 아니면 홍제천이라든지 이런 가까운 지역들에 위치한 하천을 끼고 지금 뭐 가미천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앞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너무 좋죠. 수변공원이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산책하기도 좋으실 거예요. 산책을 자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건 간에 이 아파트가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여지는 충분하다. 왜? 여기가 지역상으로는 남양주예요. 지금 구리까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였죠. 규제지역으로 묶였는데 이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규제지역으로 안 묶여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규제지역으로 안 묶여 있으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는 15억 이하인 경우에 주택 그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 6억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사람들이 마구마구 막 들어온다고요. 물건이 있으면. 그럼 그걸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11억까지 찍었다라고 하면 얘 12억까지 13억까지 금방 갑니다. 이거 일단 노려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이거 팔고 하는 게 아니라 전세를 주세요. 전세. 전세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서 여기 제가 알기로는 전세 없을 겁니다. 여기도 워낙에 좋은 곳이니까. 전세 한 7억까지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전세가율이 그럼 대략 한 70%까지 가는데 이거 받아가지고 나누세요. 나눠서 반전세나 월세로 하시고 재개발 투자를 하시면 2년 뒤든 4년 뒤든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내 집을 하나 갖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가 이거 팔고 덩어리를 좀 크게 가져가는 방법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거 그냥 보유하시면서 나중에 이거 처분하고 나서 수익 보고, 그리고 재개발로서도 수익 보시는 쌍끌이 어선 그 정책, 그 쌍끌이 어선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전략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현명한 선택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미나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현금 보유하고 계시거나 투자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얼른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양동 한강변 일대 투자처 6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투자처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예약 후에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꼭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